자,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두 번째 파트는 앞에 거를 다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보자는 건데, 자, 대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대개 두 가지가 나눠지고, 첫 번째가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랑요.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먼저 나눠집니다. 세 번째 거는 뭐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다 라고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물론 얘네가 이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조건식, 그러니까 밑에나 위에랑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 중 하나인데,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녀석들입니다. 물론 하나에다 대입을 해갖고 1번도 있고 위에 있고 2번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좀 볼 겁니다. 자, 이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좀 보자면요.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값, 자, 이그젬플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0부터 x가 3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4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곱 플러스 얘를 플러스 6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그다음에 더하기 뭐 4 이렇게 볼게요. 자, 0부터 3일 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자는 거냐? 우리가 이 상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원래는. 안에가 풀면 4승 나와요. 그래서 4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려면 뭐 해야 돼? 이거 2차식 그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지게 보자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라는 친구를 t라 하겠어 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좀 깔끔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t제곱 플러스 6t에다가 더하기 4로 바뀌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 t로 바꾼 거 있죠? 얘는 x에 대한 t의 식이죠. 나는 무슨 식이야? t의 식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문제를 먼저 안쪽에 거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부터 먼저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x가 0부터 3일 때에는 t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다라고 해서 얘를 다시 풀게끔 할게요. 얘 범위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t의 범위요. 그래서 얘는 t는 얘가 마치 y란 녀석이에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x 빼기 1에 대한 제곱과요 더하기 3입니다. 자, 마치 어떻게 생각하자는 건 t를 y처럼 생각하세요. y처럼. 그래서 얘가 x에 따른 y값처럼 생각하세요. t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일 때가 3이다 라는 이런 값을 갖겠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똑같아요. 자, 근데 범위가 어디다? 범위가 0부터 x는 3이다예요. 그때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0부터 3이니까요. 형태가 여기까지지. 0부터 시작해갖고 3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도 실제 t에 대한 녀석은 요 사이에 대한 값이 될 건데, 얘는 최소값 몇이죠? 3이죠. 그래서 얘는 3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이 t는요. 어디까지 올라가? 최대값 3까지. 3일 때죠. 그래서 3일 때 넣어줍니다. 자, 얘네 t에 대한 식이죠. 9 빼기 6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얘가 7 나와요. 3,7이구나. 최대값 7이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 7 해서 7보다 작고 나갔다. 이 사이의 값이란 거예요. 자,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t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일로 들고 갑니다. 다시 뭐가 된다? 나는 지금 뭐 구하자? y는 t제곱 플러스 6t에다가 더하기 4가 될 거고, 이 t의 범위가 3부터 t가 7까지란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또 푸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또 하죠. 얘를 t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에다가 뒤에가 마이너스 9기 때문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그림 그립니다. 자, 대신에 얘는 t축과 y축이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을 가질 거고, 밑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5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 얘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t에다 0 넣어주면 여기가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값이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실제 t의 값은 어디에 있다?
t의 범위는 3부터 7이죠.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 3부터 7입니다. 라고 해서 제일 작은 거 3일 때가 최소, 7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F3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얘 세론과 GT라고 뭐 보면 되는데, 자, 그냥 넣을게요. 3일 때, T가 3일 때, 3일 때 최대 가져요. 최대 넣어주면 9 플러스 18 더하기 4죠. 그래서 27에다가 31이다. 최대값 갖겠고요. 그 다음에 t가 7일 때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 또 7 넣어주면 49 플러스 42 플러스 4 돼요. 그래서 얘가 앞에 거 91 될 거고요. 그래서 95가 되겠구나. 반대로 썼네요. 최소 최대. 위에가 최소고요. 밑에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t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일 때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t가 3일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t가 3일 때 언제였어? 얘가 3일 때. 이때 x가 1이죠. x가 1일 때 t가 3이 될 거고요. 그때가 최소값 31을 가져요. 그래서 1 때 최소값 y는 31이다. 이런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매개체로서 t를 우리가 쓴 거죠. t는 우리가 쓴 거야. 그래서 중간에 생각하기 위한 값으로 썼기 때문에 쓰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t가 7일 때예요. t가 7일 때는 언제가 t가 7 나왔냐면 3이었을 때 7이 나왔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x가 3일 때 그때 최대값 뭐다? x가 3일 때 t가 7 나왔어. 그때 뭐? 최대값 95가 나온 거죠. 그래서 y가 95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해갖고 이 논리에 따라서 잘 알아두자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구나 라는 상태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돼요. 합성이라고 해서 합성함수다라고 해서 다음 학기 2학기 때에 다시 배우는 녀석들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파트 2번 해석할게요. 한 문제 더 하자면, 자,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와요. 여기에 제곱에 마이너스 2배 x제곱 빼기 2x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볼게요. 이번엔 범위가 안 주어졌어요. 자,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최소값. 자, 얘는 먼저 뭐 하자? 안에 거를 바꿀 거야. 자, 근데 x의 범위는 그냥 여기다 써놔. 안 써져 있으면 x는 실수 전체야. 자, 그러면 저기 안에가 우리가 제곱 형태랑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가 있으니까 일단 바꾸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t제곱 빼기 2t 빼기 5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거야. 즉 뭐라 둔 거야? t는 x제곱 빼기 2x라 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네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풀어주게 되면 x 빼기 1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또 그림 그려. x축, t축이에요. 그래서 얘가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x가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요. 전부 다 됩니다. 그때 y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들은 모든 범위상에서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근데 뭐밖에 없어? 얘는 최대가 없죠. 최소만 있습니다. 언제?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때 최소값 뭐야? t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 다시 쓰면 뭐야?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다 큽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걸 다시 끌고 가요.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또 다시 푸는 거야. y는 해갖고 이때를 다시 또 풀어요. 자, 얘만 또 보는 거야. 그래서 t 빼기 1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자, 그때 또 그림 그립니다. 자, 그때 t축과 y축이에요. 그래서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1일 때. 자, 근데 이 친구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가 대충 마이너스 요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때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여기에 대한 모든 구간이 다 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데 언제? 여기겠죠. 그래서 얘는 t가 1일 때
최소값 y가 마이너스 6을 가져요. 자, 얘를 가지고 가겠고, 근데 이 t가 1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또 찾으러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이 부분에서 찾으러 가면 돼요. t가 1이 되는 순간 언제냐? 그럼 우리가 또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긴 구하진 않지만 일단 보자면 얘가 t가 1이 되는 순간이죠. 즉 얘를 구해보자면 t가 1이 되는 순간은 밑에다가 할게요. 자, x제곱 빼기 2x가 얘가 t였어. 근데 t가 1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1은 x제곱 빼기 2x죠. 그래서 결론은 x제곱 빼기 2x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이때가 2x는 1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2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됩니다. 얘네 두 개 나오는 거야. 즉 x가 뭐다? x가 1 플러스 루트 1 플마 루트 2일 때 뭔 값을 갖겠다? 최소값 y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대개는 여기서 멈춥니다. 최소값만 구하라 라고 해서 이것만 이제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문제 푸시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오히려 시험에 나오겠죠. 좀 더 복잡하고 한 번에 걸쳐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많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차식을 이용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번에는 변수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의미를 살펴보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대개는 이 의미들을 보시면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흐름을 중요시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흐름이 중요해요. 논리적인 그 사이의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인지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건 개념 원리상의 문제 그대로 한번 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제곱에다가 더하기 4y 플러스 7이 됩니다. 여기의 최소값을 구하도록 한번 해보죠. 최소값. 자, 그럼 얘를 먼저 완전제곱식으로니까 느낌은 왔죠?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유는 얘가 이변수예요.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x가 지 마음대로 막 멋대로 돌아다니고 y도 멋대로 지들 따로예요.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막 x가 1 잡았어. y는 2도 잡을 수 있는 거고, x가 만약 3이었어. y는 1, 2, 3, 4, 5, 6, 7, 8, 9, 10 다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볼 겁니다. 그럼 앞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올 거고요. 더하기 뒤에다가 2에다가 y제곱 플러스 2y를 넣어줄게요. 앞에서 필요한 거 더하기 9가 필요하고요. 얘는 더하기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필요하겠죠. 자, 얘네 색깔로 좀 바꿔주자면 이 9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9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에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겁니다. 앞에 2가 있었기 때문이죠.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더하기 7이다 라고 하는 거 해줍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3에 대한 제곱과요. 더하기 2배에다가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다가 뒤에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계산해 주면 얘네들 하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 따로따로 보자는 거야. 어떻게? 아까 이제 문자를 하는 것처럼 얘를 a라는 식으로 보겠고, 뒤에 있는 친구를 뭐 b라는 식으로 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b다. 자, 그럼 사실 얘네가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야.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7 느낌으로 보자는 건데, a라는 거의 값의 범위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유는 a는 x 빼기 3에다가의 제곱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보면요, 얘가 3일 때를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보다 다 위로 올라가죠. 근데 a라는 범위가 뭐야? 얘는 분명히 0보다는 다 크겠죠. 0보다는 다 크다 라고 하니까 얘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b라는 값도 좀 보자면 얘도 마찬가지죠. b는 2배에다가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문자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b축과 y축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b 값은 이렇게 갖겠다. 그래서 얘는 또 뭐예요? 마찬가지지. 얘도 b라는 값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는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b도 보다 양수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둘 다 뭐야? 양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을 때가 언제야? 최소가 되려면 얘가 제일 작고 제일 작아야 돼. 제일 작고 제일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보다 크게 제일 작고 제일 작다. 0과 0이다. 0과 0이다. 마이너스 7은 고정이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제일 작은 값이 a 플러스 b 빼기 7의 최소가 마이너스 7이다가 돼요. 다시 a 플러스 b는 위의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느낌은 x에다가 뭐 x에 3 넣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자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작아지려면 0인 순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가장 작은 순간은 0일 때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를 또 보자면요. 얘도 비슷해요. 자, 6i. 자, 두 번째 6i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빼기 4x와 마이너스 12의 최대값이라고 하죠. 최대값.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녀석 비교하면서 갈게요. 마이너스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와 얘도 필요한 게 더하기 4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더하기 4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y제곱 마이너스 6i와 플러스 9입니다. 거기 나가는 거는 플러스 9다. 마이너스 12는 원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y 빼기 3에다가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값을 써주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과 마이너스의 y 빼기 3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 됐는데, 자, 앞에 두 개 또 따로따로 보자라고 했죠.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라고 이제 볼 겁니다. 자, 얘네들에 대한 자기가 아무리 작아봤자 뭐야? 얘가 만약에 a는 해갖고 생각한다면 얘를 그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이 될 거야. 즉 a는 뭐야? 얘가 A축이고 얘가 X축이라 생각하면 A는 반드시 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즉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B 파트를 좀 보자면, 여기 뒤에 있는 파트를 좀 보자면 얘도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B다 라고 두면 얘가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Y 빼기 3에 대한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얘가 축이 Y축과 그 다음에 B축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3이다 라고 표현하면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B는 얘에 대한 최대값이 몇이야? 0입니다. 아무리 높아봤자 B는 항상 다 뭐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얘도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얘도 최대가 돼야 되고 얘도 최대가 돼야 될 거야. 최대와 최대를 더해갖고 마지막 1이다 라고 해서 얘는 분명히 0, 0에다가 더하기 1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최대값은 뭐다? 1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꼭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들으시면 돼요. 한번 1차로 들으신 다음에 실제 수업 들어오셔갖고 저랑 같이 더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렇게 생각보다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번 거쳐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이해 한번 되셨으면 상관이 없고요. 자, 마지막 형태. 자, 이번엔 조건 자체가 만약에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대입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뭐 다를 건 없지만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 형태가 되겠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겠고요. 여기를 만족시키는, 여기 써볼게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입니다. xy에 대하여 얘가 만족하는 게 2x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에 대한 여기의 최소를 구하자. 최소 값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 하자는 거냐면요. 어차피 얘가 하나가 관계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자는 겁니다. 자,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x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x 빼기 3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 2x제곱 플러스 4x제곱에다가 더하기 12x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 6x제곱에다가 더하기 12x와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실수 xy죠. 범위가 딱히 뭐 정해져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입해갖고 여기에 대한 그냥 최소값 구하자는 거죠. 그게 뭐다? 그냥 일반적인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x와 더하기 1과 마이너스 6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얘는
6에다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최소값 구하면 되죠. 언제야? 그냥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는 얘네들은 이제 활용 형태에서 나옵니다. 활용 형태에서 하나의 관계식이 하나 주어지겠고요. 그것들을 하나 더 넣어갖고 얘네 최대 최소를 구한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주로 활용 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식은 그래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 형태들은 그때 다뤄드릴 건데요. 활용은 주로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참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